이 명제 특강을 하게 된 이유가 명제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명제 논리가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왜 어려울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론을 정확하게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푸시더라고요. 이게 추론 법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오셔서 이제 명제 같은 거 질문하시면 보면은 정말 그 전제 2개 정도가 깔리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걸 푸시는데 전제 2개를 합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건지 물어볼 때가 있고, 아니면 전제 하나랑 결론을 주고 전제 2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3개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 추론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기호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1강입니다. 우리 용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명제가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모구가 찬성한다. 요 한 문장이 명제예요. 그럼 참 또는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부정을 하면 모구가 찬성한다라는 말이 참이었다면 부정하면 그건 거짓이 되겠죠. 반대가 됩니다. 서로 처음이 거짓이었다면 부정하면 참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서술어를 부정하셔야 됩니다. 모구가 찬성한다. 부정은 하지 않는다예요. 모구가 반대한다는 모구가 찬성한다의 부정이 아닙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그 중간도 있죠. 기권.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다의 반대는 찬성하지 않는 것, 기권과 반대 2개를 포함해야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정을 하시려면 서술어를 부정하셔야 됩니다. 자, 모구는 공기업에 합격한다. 그러면은 부정을 하면 모구는 공기업에 합격하지 않는다가 될 거예요. 모구는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그럼 이걸 부정하면 뭐가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서술어를 부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용어가 연역추론과 귀납추론 2가지가 있어요. 명제 논리는 이 연역추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하여 처음에 봤던 이런 모양이죠. 전제 1, 전제 2 전제로 하여 명확히 규정된 논리적 형식에 의해 위에서 이제 배울 규칙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연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죠. 딱딱딱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귀납은 그냥 무수히 많은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귀납이죠. 우리가 이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연역만 할 겁니다. 논증은 뭐냐면 논증이란 전제들로부터 밝혀지는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명제들의 묶음. 앞에서 전제 1, 전제 2 했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을 하죠. 그럼 이 다발을, 이 묶음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찾아가냐에 따라서 그 논증의 이름도 있긴 한데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철저히 이 수업은 우리 NCS나 대기업 인적성에서 나올 만한 명제 문제들을 그냥 풀 정도로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 이상을 학습하는 건 대학이죠.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구모구 수업을 들으면 공기업에 합격한다. 이런 걸 또 기호화로 하면 수업을 들으면 공기업에 합격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수업을 들었다면 결론이 뭐가 도출이 되냐면 공기업에 합격하는 게 도출이 돼야 됩니다. 조건문과 하나의 확정적인 명제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게 왜 되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울게요. 요게 명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은 논증이 모구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합격할 것이다. 모구는 사기업을 가지 않았다. 자,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합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공기업을 합격하든 사기업을 합격하든 어디는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한쪽을 합격을 못했대요. 사기업에 합격을 못했네요. 그럼 결론이 공기업에 합격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요것도 선언논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게 논증이라는 것만 지금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지금 설명 이해 안 돼도 요렇게 묶음들이 논증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립 가능이라는 말이 있죠.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양립 가능입니다. 제가 예시를 조금 들었습니다. A는 모구는 코레일에 다닌다. 이게 명제 A고요. B는 모구는 아침을 먹는다. 이거는 명제 B예요. 자, 모구가 코레일을 다니든 아침을 먹든 둘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양립 가능이라는 말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죠. 코레일에 다녀도 되고 아침을 먹어도 되고 둘 다 참이어도 그 2개를 합친 건 참이 나온다. 이게 양립 가능입니다. 양립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예시가 있죠. 모구는 코레일에 다닌다. 모구는 한국전력에 다닌다. 둘 다 다닐 수 있나요? 둘 다 다닐 수 없어요. 코레일도 다니고 한국전력도 다니면 그 결과는 거짓이 됩니다. 이게 양립
불가능이에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순관계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모순관계랑은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모순관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될 수 없는 관계는 양립 불가능인데, 모순은 두 명제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관계도 포함을 하거든요. 이렇게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도 될 수 없는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 얘네 둘은 A랑 B는 양립 불가능이지 모순이 될 수 있나요? 둘 다 거짓이라고 한번 부정을 해볼까요? 그럼 모구는 코레일에 다니지 않아요. B, 모구는 한국전력에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둘 다 안 다닐 수 있죠. 모구가 그냥 백수면 되죠? 가능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회사를 다니던가 건강보험공단을 다니고 있던가 그런 상황이 가능하니 이 두 가지 명제는 동시에 거짓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순이 아니라 양립 불가능입니다. 모순관계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관계. A가 있죠. 모구는 코레일에 다닌다. B는 모구는 코레일에 다니지 않는다. 어때요? A가 참이면 다닌다고 하면 모구가 코레일을 다니면 당연히 코레일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짓이 될 겁니다. B, 모구가 코레일을 다니지 않는다가 참이면 A는 거짓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해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고. 오케이, 그럼 이걸로 용어 정리를 일단 마치기 전에 양립 가능, 양립 불가능, 모순 관계 3개를 잘 비교해 보세요. 이 2개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참거짓 문제 풀 때 그때 좀 잘 이용하게 될 겁니다.